유럽의 옛 군주들처럼 대화할 때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3인칭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자기애가 너무 강해요. 그렇습니다. 보통 자신을 3인칭으로 부를 때는 자신의 가치가 높고 힘이 있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메가더였습니다. 메가더가 3인칭으로 썼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본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진짜요? 그가 별 4개의 참모총장 자리에 있던 그때 메가더에게는 예기치 못한 인생의 위기가 닥칩니다. 최고의 장군이라는 이 명예만 이게 있을 때 최악의 장군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와, 한 방에? 최고의 장군이라는 이 명예만 이게 있을 때 최악의 장군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와, 한 방에? (1932년) 워싱턴 DC에는 2만 명에 달하는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훗날 정부가 지급하기로 했던 이 보너스를 앞당겨서 빨리 지불해달라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보너스 아미, 보너스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으로 10만 명 이상의 전사자, 실종자, 그리고 그 몇 배에 해당하는 부상자들 규모가 엄청났잖아요. 그래서 보상금을 정부가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보상금을 마련을 위해 참전용사들에게 지급을 몇 년 뒤로 하겠다고 미뤄놓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당시 경제 대공황이 터졌습니다. 실업과 파업 등으로 극빈층으로 전락한 참전 용사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약속했던 보너스를 지불해 주라. 그래서 시위를 벌인 겁니다. 당시 허버트 후보 대통령 정부는 처음엔 이게 참전 용사들을 회유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위가 계속되고 수가 늘어나니까 육군 참모총장 메가더에게 당장 시위대를 해산시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과연 메가더는 이 명령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자기 부하들이잖아, 어떻게 보면 같이 싸울. 그렇죠. 이때 메가더는 참전 용사들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출동시킵니다. 그리고 과격하고 충격적인 방법으로 시위대를 진압하게 됩니다. 뭐 무력을 쓰나요? 그렇습니다. 정말 본인들의 동료들한테 그렇죠. 무력을 사용한 거잖아요. 참전 용사들 중에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이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더는 보너스 군대를 등대를 뿌려버리겠다 선언하고 잔혹하기로 유명했던 조지 패튼 소령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 나갔던 참전 용사들을 폭도라고 지칭하면서 진압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가 시위 진압을 하는 과정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먼저 참전 용사들에게 체류가스를 뿌리고 기병을 돌격시킵니다. 그리고 전차 부대, 탱크 부대를 동원해서 시위 부대를 밀어버립니다. 아이고. 많은 참전 용사가 공포에 질려서 도망갔죠. 참전 용사들이 그들이 지내던 판자촌으로 후퇴하자 후보 대통령은 시위대가 후퇴했으니 진압을 멈추라고 메가더에게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때 메가더는 그 명령을 무시하고 거기다가 이미 도망갔잖아요. 폭격을 한 건 아니겠죠, 설마? 맞습니다. 참전 용사들과 가족들이 지내던 판자촌을 불태워버립니다. 에? 뭐예요? 왜 그렇게까지? 너무 실망스러운데, 진짜로? 조국을 위해 희생한 참전 용사들과 그의 가족들이 피를 흘리게 된 거죠. 그 중심에 메가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명령 하나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요? 같이 참전했던 용사, 같이 동료, 어떻게 보면 동료급의 자기 그 병사들을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나?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가혹한 방법으로 진압한 이유는
보너스 군대 배후에 공산주의 세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 당시는 유럽은 물론 서서히 미국에서도 공산주의 세력이 득세하기 시작이었습니다. 왜? 대공황 때잖아요. 그래서 당시 미국은 경기 침체 때마다 노조와 실업자들이 시위를 일삼았던 시기였습니다. 미국은 이런 상황이 과거 러시아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우리도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우려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메가더는 공산주의자들이 미국을 망친다고 생각하고 이들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진압해야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시위대 중 약 94%는 참전 용사로 공산주의 세력과 밀접한 관련이 없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없었죠. 공산. 자, 메가더는 후퇴할까요? 참전 용사들은 공산주의자들의 꼭두각시일 거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인이 결정한 일을 되돌리지 않고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이후 후보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보너스 군대 사건 뭐 이걸로 해서 대통령까지 바뀌었으니까 지금 뭐 출세가들어 달리던 메가더 장군도 입지가 좀 달라졌겠네요. 예, 지금껏 거칠 것 없었던 메가더 장군에게 드디어 시련이 닥친 것입니다. 후보 대통령 다음으로 당선된 루즈벨트 대통령은 육군 참모총장인 메가더가 참전 용사들을 진압하는 과정을 보면서 메가더는 군인일 뿐이지 정치계에 발을 들여서는 절대 안 될 인물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때 메가더의 입지에 더욱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육군 참모총장 메가더와 대통령 루즈벨트 사이에 갈등이 폭발하게 된 이 사건이 발생하는데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당시 미국은 약 5년 동안 경제 대공황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자, 공황이면 예산을 줄여야죠. 그렇죠? 그래서 루즈벨트는 정규군 예산을 51%로 삭감하고 예비군 및 주방위군 예산도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는 반발했겠네요. 그렇죠. 메가더는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미국의 의회 국회의원들도 메가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메가더를 전쟁 광이자 무기 상인의 앞잡이라고 비판하면서 아무도 메가더 편에 서질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군 예산에 대한 이 분위기가 정계의 분위기가 그렇게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메가더는 분노하면서 어디로 갔을까요? 백악관으로 갑니다. 대통령한테 루즈벨트 대통령을 찾아가서 따지는데 당시 이들의 대화를 지원 씨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예산 삭감이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습니다. 국방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우리가 다음 전쟁에서 패전해서 미국 청년의 배에 적의 총검이 꽂히고 적의 군화발이 그의 목을 짓누를 때 그가 마지막으로 저주하며 내뱉는 이름이 바로 메가더가 아니라 루즈벨트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한테 감히 그따위 연사를 내뱉다니 제정신입니까? 흥? 여기 안 봐? 사람이 얘기하는데.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대화를 들어보니 어때요? 배는 게 없네 갑자기. 그러니까요. 대통령한테 너무 좀 오, 무례한 대통령한테. 느낌이 있는데요. 그렇죠. 대통령에도 거침없이 말을 내뱉는 모습에서 거의 협박 수준이에요. 메가더의 불도저 같은 면모와 고집센 성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가더는 이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 나 참모총장 사임할 거야. 협박을 합니다. 그럼 그러라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달랬죠. 에? 바보 같은 짓 그만하고 그러면서 예산 삭감을 보류하기로 합니다. 근데 그 메가더가 예산은 지켰지만 대통령한테는 어쨌든 뭐 지켰겠네요. 그렇죠. 루즈벨트 대통령은 메가더를 아까 그랬잖아요. 위험한 인물이네.
그래서 참모총장 임기가 4년인데 재임하지 못하게 막는 조치를 쓰려고 했습니다. 자, 메가더 입장에서는 이제 임기가 끝나면은 참모총장 자리를 내려오는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4스타에서 이제 2스타로 내려온다. 메가더 자존심에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권력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메가더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필리핀 대통령이 그에게 필리핀 군대를 맡아달라고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필리핀 군대를 왜 맡아? 자, 미국은 1898년부터 필리핀을 이제 식민지로 지배했는데 46년이 되면 필리핀을 독립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대통령은 독립이 되기 전 나라의 군대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라면 그동안 보여준 여러 가지 행적, 명예 등으로 필리핀 군대 창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메가더를 부른 거예요. 그렇다면 메가더는 그 제안을 수락했을까요? 가겠죠. 지금 이빨 빠질 위기인데. 그렇죠. 참모총장 임기가 끝나면 2단계 낮은 2스타로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메가더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죠. 때마침 루즈벨트 대통령도 자신의 정책에 이게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는 메가더가 눈에 가셨겠죠. 그래서 필리핀으로 떠나는 것을 흔쾌히 허락합니다. 메가더는 필리핀 대통령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의 임기가 끝나자마자 미 육군 2스타인 소장직을 갖는 동시에 필리핀 연방공화국 자치정부 군사고문이라는 직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메가더가 기꺼이 필리핀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혼자 갈 수 없잖아요. 필리핀에 함께 갈 믿을 만한 부하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메가더는 본인이 육군 참모총장에 있을 때 워싱턴 전쟁부에서 만난 이 인물을 낙점합니다. 아이젠하워. 예, 바로 아이젠하워입니다. 드디어 나오나요, 아이젠하워? 그래서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아이젠하워는 사실 굉장히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명성과는 달리 젊은 시절 그의 이력은 출생부터 진급 과정까지 메가더와 모든 것이 비교됐습니다. 군인 가문의 금수저로 태어나 승승장구를 했던 메가더와는 달리 아이젠하워는 가난한 이민자의 집안에서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완전 반대돼. 승승장구하며 50세 나이에 4스타까지 단 메가더와는 달리 약 15년 동안 만년소령이라는 굴욕적인 타이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젠하워는 전장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고 또 이것 때문에 승진 대상에서 열외가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렇게 완전 다르고 뭐 하나 특출난 게 없는 저 아이젠하워를 왜 메가더는 추천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예, 메가더가 알아본 아이젠하워의 능력은 바로 보고서 작성 능력입니다. 이 과거 아이젠하워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미 육군을 어떻게 끌어나갈지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데 그때 참모총장일 때 메가더가 유심히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보고서를 잘 쓴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이제 군대를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많은 양의 보고서를 미국 정부에 필리핀 정부에 이중으로 글을 써내야 되잖아요. 아이젠하워가 적격이었고. 글솜씨가 좀 뛰어났나 봐요. 그렇다면 아이젠하워는 메가더의 필리핀행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죠. 네. 자기가 뭐 여기서 딱히 지금 할 일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고 그 유명한 메가더 밑에 거의 바로 옆에로 가니까. 그렇습니다. 한참 상관인 이 메가더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필리핀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살아온 이 배경도 너무 다르고요. 이게 둘이 잘 지냈나요, 필리핀에서? 필리핀에서 메가더와 아이젠하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가운데 메가더, 오른쪽에 아이젠하워 장군. 훈장을 다 달고 계신 거죠. 예, 어떤 파티에서 찍은 사진 같아요.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중요한 파티가 있으면은 메가더는 아이젠하워를 대동해서 갔을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돈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필리핀에서 업무가 쌓여 갈수록 성향상 둘의 관계는 점차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아, 네. 성격이 안 맞을 것 같아요. 네. 메가더의 독단적인 행동 때문에 아이젠하워가 그의 뒤처리를 하느라고 굉장히 이게 실망을 한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는데요? 그런데 메가더의 뒤처리 때문에 동분서주하던 아이젠하워는 드디어 1936년 7월 1일 만년 소령에서 벗어나 드디어 15년 승진? 만에 중령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와.